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1% 초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주고 있단 말이죠. 프랑스 까크, 그리고 유로 스탁 50, 그 다음에 독일. 여기에 이제 없는 게 희한하게 NH투자증권은 FTSE 영국 지수가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어쨌든 뭐 영국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거기에 이제 니케이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5%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자, 3,300포인트 곱하기 95%. 그럼 3,130포인트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S&P 500 지수로 따져도 14.12니까 뭐 3,300 곱하기 86% 수준 2,830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 가권 지수도 15% 수준, 그러니까 2,800포인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스닥은 일단은 뭐 테슬라의 시가총액 5위였죠. 그 시가총액 5위짜리 테슬라의 50% 고점 대비 50% 빠져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감안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67%까지 받았다가 반등 굉장히 잘 줬다가 50%까지 다시 밀리고 지금 이제 한 또 5%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45% 빠지면서 나스닥 시가총액 5위짜리가 저렇게 밀리니 나스닥의 흐름도 버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을 2016년 저점 대비 190% 올라와 있는 이 기준을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의 IT의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40%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스닥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시황을 논할 때에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루 빠지고 뭐 하루 오르고 그러면은 특히 요즘처럼 뭐 많이 미끄러져 있으면은 결론은 뭐 글로벌 증시가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글로벌 증시가 어떤 미국이 뭐 긴축을 하는데 금리가 어쩌고 언제 내리냐부터 해서 뭐 미국의 은행주들이 어떻고 개뿔이나 지들도 영향을 안 받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안 받잖아요.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영향을 받는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따지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인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월등히 강해요, 사실. 작년 7월 이후로 기준을 따졌을 때. 그리고 이들의 흐름은 별도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죠. 대만은 기술주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800포인트대. 결론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은 24%나 밀려 있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요 고점까지 돌릴 때가 절반 이상을 돌렸잖아요. 그죠? 절반 이상. 그렇다면 이 절반 이상이라고 놓고 따졌을 때 글로벌 증시로 따지면은 요게 S&P 500 지수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정도 위치가 니케이 지수, 다우 지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쪽이 유럽.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 강합니다. 뭐 우리나라 디커플링 돼 있습니다. 디커플링 돼 있으니까 돌릴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거죠. 지겨울 정도로 이걸 들으셔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은 윗방향인데 최근 들어서 소형주, 변동성 종목, 야 소형주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2천억짜리 3천억짜리. 결론적으로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 월봉의 기준에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자락이라고 그랬죠. 2800포인트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누구? 대만하고 S&P 500 지수. 그 다음이 다우 지수하고 니케이. 그러고 나서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나오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돌리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에요. 어? 계속해서 디커플링은 아니었고 이 과정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가 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가 되고 나면은 벌어져 있는 간극이 좁혀진다. 당연히 더 빠르게 치고 들어 올릴 거다. 그럼 누가 들어 올릴 것이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 올려주면 가장 좋죠. 근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만 있지 않아요.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2차전지도 사실상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형주 기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와줬냐. 왜 앞전 고점을 넘기는 요 흐름이 거래가 실릴 거냐. 실린다고 봐야죠. 여기서 급격히 꺾인다? 그러니까 왜 꺾이냐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모를까.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대금이 급증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치고 올라와야죠. 지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의 거래대금도 놓고 보세요. 202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눈에 띄게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흐름이에요. 거래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반등하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하고 지금 앞전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죠. 근데 왜 이 고점을 못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간다고 가야죠. 응? 지금의 거래대금의 위치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주봉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가 이제 뭐 연휴가 껴있고 한 거래 3거래일이었고 이번 주도 사실 2거래일의 거래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 조금만 터져주면 돼요. 이제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를 부채도사 아닌 이상 모른다 그랬잖아요. 다만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의 기준에 글로벌 증시가 원체 강하다. 그러니까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코스닥 마찬가지예요. 들어 올린 기준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한 탄력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더 터져줘야 돼. 하루에 18조까지 이제 거래가 수반됐었는데 그게 이제 쭈삣거리니까 여기서 눌려 있는 거예요. 응? 이 거래가 쭈삣거리던 거래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응? 살아나서 돌려야 돼. 살아날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이 거래가 터지려면은 사실상은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2차전지 쪽에서 움직임을 주는 게 좀 편하죠.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우리도 들어갔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렇게 진입해 있지만은 그들의 흐름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거에 뭐 에코프롬 밀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은 올랐지만은 여타 여러 군데 가서 방송을 보시더라도 그들이 오른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 얘기만 해주잖아요. 보도자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보도자료 내용 보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유료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도자료 보시면 되는데. 그 보도자료 보시고 나서의 흐름. 결국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래서 올라갔다 저래서 올라갔다 다 좋은데 결론은 뭡니까? 다 좋은데.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신뢰도가 있는 기술적인 추세 강세냐. 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기준점의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강해 보인다고 막 그냥 비중을 높이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꼭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아우 이거 뭐 정신 나갔어. 뭐 한동안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코스닥 이거 뭐 정신 나갔어. 야 이거 뭐 2차 전지 뭐 거품이 너무 심해. 어찌됐든 지수는 이때도 뭐 똑같은 반응이에요. 진단 키트주들, 바이오주들 뭐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종목이 가면 정상이고 남의 종목이 가면 비정상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비정상이지 않다라는 거고 다시 거래 터지면 된다는 거고 터질 가능성은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이다. 이 부분에서 답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업종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황금 대바닥주 뭐 찾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황금 대바닥에서 뭐 돌리는 종목 찾겠다. 그러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세상에 황금 대바닥주가 어디 있어? 끝없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부 나머지는 시장 대비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나와요. 지주사 위주. 그다음에 이제 증권이나 보험 쪽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보험 정도가 조금 움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 움직였다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아직까지 고점에서 밀려있다 해도 시가총액 순위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 쪽의 LG화학을 비롯한 SK 이노베이션까지도 지금은 고점 대비 눌려져 있지만 10%는 밀려져 있지만 앞전에 8월 고점 전부 뛰어넘겨진 상태의 추이로 진행이 됐고 비금속 광물은 뭐 전체 비중의 70% 비금속 광물 전체 비중의 70%가 포스코 피초엠이죠. 전체 그 시가총액이 34조인가요? 그렇게 해서 70% 수준이 포스코 피초엠이 이제 70% 수준을 갖고 있는데 보시죠.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얼마인지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비중이 0.46%이고 그리고 잠깐만요. 시가총액이 포스코 퓨처엠이 차트는 그런데 왜 저렇게 나올까요? 잠시만요. 저거 차트는 아직 안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비중은 바뀌어 있어도 차트는 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비금속 광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바뀌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전자로 바뀌었네. 얘가 전기전자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공시가 나와 있던 내용인데 비금속 광물에도 바뀌었는데 차트는 저게 안 바뀌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이 금감원 공시 쪽에 있나요? 쭉 보면은 4월달 어디에 있을까요? 하여간에 공시 내용 잘 뒤져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업종명 여기 있네요. 4월 26일 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업종 기준이 이게 이제 비금속 광물로 잡힌 거고 1차 전지 및 촉진제 제조업 이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아직 연동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죠. 퓨처엠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철강금속 쪽에 포스코 홀딩스 그런 부분인 차트가 별도로 형성되지 않으면서의 뭐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그리고 운수장비 이 운수장비는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동차란 말이에요.
주력주의 그 흐름 보여드릴 건데, 조금 전에도 이제 뭐 VIP 방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나 가입하고 뭐 손해만 너무너무 크다. 근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 분위기를 전체 분위기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왜 손실이 났는지, 손실 나셨는데 왜 방 안에서는 수익이라고 떠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부터 다시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이 포트의 구성이 1억 계좌 가상 계좌를 기준으로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 1억 계좌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IT 20%,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제일 약한 게 하이닉스잖아요, 사실. 요즘엔 이제 전기, 삼성전기가 좀 약해져 있고, 그다음 현대차 20% 구성. 그렇게 하고도 130%의 계좌 수익이에요. 왜? 2차 전지의 구성을 제대로 잘 가져갔고, 방산 쪽의 구성도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잘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요즘에 버겁지만은 뭐 하반기 전체로 따지면. 그리고 4분기도 55%. 여전히 뭐 2차 전지 잘 채워놔서. 근데 2차 전지만 채우는 게 아니라 IT와 자동차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냥 멋부리려고 넣어놓습니까? 바보야? 그건 아니잖아요. 꺾여져 내려올 때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꺾여져 내려오는 걸 떠나서 지금 올해 들어서의 그 포트폴리오 비중도 잘 보세요. 하이닉스 넣어놓고, 올해 하이닉스 못 간다 하지만 전년 말 종가 대비해서 16% 올라와 있어요. 자동차 전해 말 종가 대비해서 35%. 그러고 나서 뭐 2차 전지의 기준까지 에코프로 수익도 안 넣은 거고, 여기다가 SM 14만 7천 원에 정리한 거, 또 중간에 차익 실은 재편입한 거, 그거 안 넣더라도 지금 계좌 수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저 비중을 못 지켰다고 내 계좌가 손익이 수익이 아니라고 해서 전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2월달 이후의 기준에 에코프로 포함되어 있는 계좌의 수익, 그리고 3월달 포트 기준에서도, 또 4월달 기준에서도. 결론은 여기서의 차익 실현 재편입이 다 빠져있다 할지라도, 또 여타 종목의 수익 부분도 뭐 손절한 종목까지 감안해서 다 빼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계좌 손익이 결코 월 단위 기준에 마이너스로 설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이 포트 구성에서도. 근데 내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그 포트 비중에 대한 패턴을 좀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왜 VVIP하고 VIP 나눠놔가지고 VIP는 손실나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땐 저도 이 바닥에 처음 생길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무료로 계속 해오다가 2000년 뭐 그 즈음에 결론적으로 20년 이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봐도 대형주 위주에 이렇게 포트를 짜서 실질적인 수익을 내드리고, 그리고 목이 아프든 말든 뭐 계속 녹화를 해서, 전부 듣든 안 들으시든 녹화를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런 그 전략을 꾸려드리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VIP 방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의 최대 부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적 여유와 자산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라는 거는 하루 종일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아무 때나 라이브 방송 접속하셔갖고, 핸드폰으로든 PC로든 접속하셔가지고, 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설정해 주세요. 나 이런 구성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비중이 공식적인 비중하고는 좀 달라요. 나 단기 종목을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대처해서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 솔직히 뭐 1억 이상이셔도 뭐
한 달 끊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2달 이상을 끊으시니까. 그래 대부분의 분들이 VVIP 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연 단위로 결제를 하시죠. 아무래도.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1억 자산 가지고도 솔직히 불편해요. 올해 1월 26일 이후에 2월, 3월 그리고 4월 뭐 20일 뭐 이 수준까지 기준만 따진다면은 뭐 월 수익률이 자동차든 IT든 2차 전지까지 해서 나쁘지 않죠, 솔직히. 응? 맨 앞 페이지로 이거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 과금하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력이 이제 되시는 분들 기준의 VVIP 방으로 오시니까 VVIP 방에 못 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VIP 방으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안내를 해드렸고 그 VIP 방은 뭐 손실나도 된다 그게 아니라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AS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자산 규모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가금하셔서 옮겨오시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손해 보고 있어 이래 버리시면은 방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 아니 손실 나셨다는데 손실 안 나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방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4월 중순 이후에는 뭐 종목 검색기에서도 없어요. 바이오니아 정도가 5월 2일 날 4% 포착되고 28% 올라간 거. 그거 이외에는 거의 뭐 비슷한 간격에서 쭉 뻗어 올라가지를 못하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압축하고 정리하고 대처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그거 참조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반을 만들어 놓은 건데 종목 검색기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객관적인 포트폴리오 있죠. 그 객관적인 포트폴리오 정도 이제 올려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포트 올려 드리는 거고 여기는 문자가 안 나갑니다. 그냥 라이브 카톡방에서 종목 검색기에 이제 나오는 종목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변동성 방이에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나 활용해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명확하게 이 기준을 잘 잡으셔서 대처하셔야 돼요. 종목 검색기를 활용을 해서 변동성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는 곳입니다. 요 기준이에요. 그냥 1개월에 99만 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1개월에 99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산 규모를 옮기시는 분들 추가 기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대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총 1+1, 뭐 2+3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담을 하시고. 자, 종목별로 이제 전략 기준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 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고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저점 대비 30% 오르고 그 다음 눌림목이 이제 나와서 20%인데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월등하죠. 삼성전자는 월등합니다.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예요. 변동률이 이제 확장이 돼야죠. 뭐 두 종목 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데 뭐 하이닉스는 49.57이네요. 50% 수준이고 삼성전자 50% 넘는데 이 두 종목의 이 수급이 이렇게까지 들어온다라는 거는 유통 물량도 없는 말 그대로 품절 준 거고 얘네들이 품절 준 거예요. 얘네들이 뭐 양지사 이런 애들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쪽의 흐름을 주력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잘 잡아서 이 흐름을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과도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LG전자는 올해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 LG전자를 지금 주력 포트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요게 지금 4월 달까지 해서는 50% 비중이었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45%로 줄였죠. 그러니까 4월 기준은 하이닉스 15%, LG전자 15%, 현대차 20% 이렇게 해서 50%였어요. 지금의 기준은 현대차 20%, 하이닉스 15%, LG전자 10% 이렇게 비중을 45%를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못 갈 거다, 못 간다, 안 갈 거야. 이게 언제가? 라고 했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36%, 기아가 47%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따지면 50%, 40%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저 누적 수급 보세요. 현대차의 올해 영업이익 13조. 올해 영업이익 1위가 현대차예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10조 수준. 그런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7위예요. 2020년도에 현대차의 영업이익 2조 5천억이 안 됐는데 그때 저점이 12만 원대고 고점이 18만 원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5배 증가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럼 12만 원 대비 5배 증가하면 얼마예요? 60만 원? 이 60만 원 가는 게 이상해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그 폭등 랠리 속에서 얘가 60만 원 가는 거 이상합니까? 삼성 SDI가 그 폭등 랠리에 시가총액 지금 6위에 있는데 실적이 현대차하고 비교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나 기아의 이 수급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IT 자동차 쪽을 최소 45%를 채우시고 나머지 변동성 보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15%에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10% 설정해서 넣어놓고 있는 거죠. 15%, 15, 15, 30. 그러니까 5월달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다시금 한번 보시면은 1억 계좌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9% 그러니까 20%이고 15, 15, 15.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15, 그다음에 하이닉스, LG전자 15, 10. 변동성 충분히 여기서 뽑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시장 돌리면 뭐 변동성 확장 부분 충분히 볼 수 있는 현대로템을 우리는 20%로 설정을 한 거고 얘도 객관적인 부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단기 변동성 매매였죠.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서 요 꼴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꼴에 착시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 최고의 꼬리 부분에서 좀 10% 밀려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장중의 기준이었던 조정폭도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뭐 더 들어올지 새로운 쪽에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이슈 부분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20%로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를 5% 기준의 누적 수급. 근데 여기도 이제 거래대금이 더 터지길 바랬는데 그게 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아쉽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수급은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꼬여있더라도 누적적인 수급에 대해서 하이닉스 버겁지 않고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부분의 수급도 그렇게까지 버거운 위치는 일단 아니다. 단기적으로 좀 꼬여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전체 2차전지 흐름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전체 2차전지 수급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고, 그죠?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은 많이 미끄러져서 아쉽긴 하지만은 5만 원까지 다시 되돌리지는 흐름을 기대하고 대처를 하자. 기본적인 펀더멘탈 다 깔려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밉살이 낀 거죠. 수급도 좀 꼬여졌고 펀더멘탈 대비해서의 그 과도한 권역이니까 신규 편입은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있는 물량은 가급적이면 5만 원 이상. 나는 싫다, 정리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 매수자인이 나오는 종목 위주. 뭐 현대차 비중이 적으시면 현대차. 2차 전지가 가격 분발력이 탄력적으로 나오면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다음 솔렘은 이제 내일 봐서 거래가 여전히 없고 그대로의 눌림목이다
라고 하면 정리를 할 텐데, 그나마도 뭐 수급 범위가 계속 유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내일 들여다보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나오면 추가 편입에서 단가를 좀 낮출 거예요. 어차피 5%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2.5%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거래 더 터져야 됩니다. 지금 오늘 뭐 가격 반발력이 있었지만은 거래량이 없으면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굳이 뭐 손해보고 나올 일 없죠. 카카오뱅크도 거래량 없이 움직이면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지금 주간 단위 거래량은 실릴 수가 있는데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면 정리 기준을 잡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봐야 되겠군요. 에코프로 기준에 저기까지 밀리는 걸 보자라는 게 아니고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 기준 잡니다. 결국 오늘 거래 수반된 거 아니에요. 돌려지면서 거래가 수반됐다면 1조 이상도 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뭐 상이었고 거래대금 1이었는데 일단은 변동은 제한적이었다. 내일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석하기는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을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일단 거래대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단위 거래대금도 그렇고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거래량 부분이 5MA, 20MA 넘기는 수준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더 터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급 논리로만 놓고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요 수급 범위 감안했을 때 요것 좀 뭐 넘겼네요. 앞부분의 고점들을 다 넘기고 있어야 된다. 근데 결론은 이게 이제 대차 공매 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맹신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수반되면 된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주력주의 기준에 어렵지 않아요. 종목이 뭐 많지도 않습니다. 주력주의 기준에 여기까지. 이 네 종목 중에서 IT 두 종목 비중 얼마? 25% 비중. 2차 전지에서 이 두 종목 비중 얼마? 30% 비중. 자동차 얼마? 20%의 비중. 그리고 현대로템 20%에 HD 현대인프라코 5%인데 현대로템은 지금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비중을 굳이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더 밀리더라도 시간과의 싸움으로. 근데 거래 터져야죠.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정중환 선생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포스코 피처엔 비중이 높으시잖아요. 그거는 멈춰 계시는 걸로. 멈춰 계셨다가 변동성 이제 일단 가격 반발력을 바닥에서 줬으니까 터져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보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형성이 된 거고요. IT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현대로템 HD 인프라코어까지 현대인프라코어까지.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돈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100% 비중에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눠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포트에서 절반 수준을 IT와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를 하는 변동률 가장 낮은 업종군이지만은 결국은 되돌아보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란 말이에요. 2차 전지 빼고 2차 전지 빼고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자동차하고 IT잖아요. 나머지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뭐 있어. 개별 종목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준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력주 채워놓고 2차 전지 범위는 변동성 매매 기준의 종목분들하고 묶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전체 포트에서는 30% 채워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력 포트폴리오 저는 100을 잡아놨지만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력 포트폴리오를 80 기준에서 80% 기준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동성 종목 20%에서 설정하면 되겠고 나 현금도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럼 전체 모아서 80% 비중에서 다시 이 80% 비중에 이 80%, 그 다음에 2차 전지 거기서 또 20%, 그럼 나머지 현금 20% 하면 되죠.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죠. 또 비중도 조금씩은 비중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 비중을 바꿔서 성공이 돼서 2차전지 대박 났다. 그럼 뭐 좋은 거고. 난 하필이면 비중을 변동을 바꿨는데 2차전지 꼭지에서 잡아서 좀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아쉽지만은 야 앞으로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방화하고 뭐 박살났어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시죠. 그래서 최대한 다시 말씀드려요. 최대한 지금 VIP 방에서 VVIP 방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계신단 말이에요. 자산 규모도 그렇고 자산 규모만 되시면 옮기시면은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핸드폰으로도 접속하셔서 문의 주실 수 있고 또 포트 비중 같이 가질 수 있고 또 들어갈 때 왜 들어가는지 이유 충분히 듣고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VIP 방 그럼 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전략을 떠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로.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종목별로 다 캡처해서 차트 올려드리고 문자 발송되고 예전에는 문자도 차별하던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충분합니다. VIP 방도 충분해요. 다만 여력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자산 부분을 확대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요거 맨 앞으로 옮겨 놓으시라고. 자,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뭐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6조짜리 시가총액의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돼요. 770억 분이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2차전지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차전지 보세요. 소형 잡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2차전지를 사라는 게 아니라 2차전지가 언제 움직일까 그것만 보세요. 거래대금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게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1, 3, 5, 6 거기까지가 다 2차전지잖아요. 얘네가 움직여야 나머지 2차전지가 갑니다. 얘네 거래대금까지 둔화돼 버리면 2차전지도 끝나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뭐 그냥 어찌됐건 종가가 빨간불이면 좋지 않느냐? 좋죠. 근데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거래대금. 거래량도 아니에요.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 이런 쪽이 거래가 충분하게 실려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가 없습니다. 25조짜리가 거래대금 뭐 1900억 가지고 추세 매매는 좀 일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변동성 매매를 하려면 거래 더 터져야 돼.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 그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뭐 수급만 뒷받침되고 OMA 20매만 되면 되죠. 요 네이버가 3,900억이 아닌 말 그대로 36조짜리잖아요. 1조씩 터져야 돼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검색에 뜨고 뭐 변동성 확장되고 다 좋은데 결론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 1조씩 터뜨리던 종목이에요. 거래대금 1조 이상. 근데 하루 거래대금이 500억으로 꺾인다? 500억 분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변동성 종목 뭐 제약바이오든 로봇 관련주든 뭐 카카오뱅크 등 전체 종목을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 꼭 확인하시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일단 정리하셨다가 재차 거래 터질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마무리하고 전략 올려드립니다.